네, 증시 프리즘 지수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지 기자, 오늘 코스피 3거래일 연속 상승에 성공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코스피 사실 근데 장중 내내 2,700선을 오르내리기는 했습니다. 예. 약보합으로 시작한 코스피는 빠르게 상승 전환했지만 장중 내내 방향을 잡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행히 장 막판 소폭 상승세로 마감을 하면서 9거래일 만에 2,700선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12.51포인트 0.46% 오른 2,707.02에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오전 한때 하락 전환하기는 했지만 오후부터는 빨간불을 내내 켰는데요. 코스닥 역시 3일 연속 상승하면서 오늘 8.83%포인트 0.97% 오른 922.96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장 특징들 어떤 걸 꼽아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첫 번째 특징은요. 러시아 디폴트 모면 안도한 증시라고 꼽을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새벽 러시아가 다행히 1차 디폴트 위기를 모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은행들이 러시아가 지급한 국채 이자를 받았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연준이 금리 인상을 했지만 불확실성이 사라진 데다가 러시아 디폴트 우려까지 완화되면서 뉴욕 증시는 3개월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가 견고했던 탓에 우리 시장도 3거래일 연속 상승으로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장 두 번째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두 번째 특징은 하루 만에 돌아선 외국인입니다. 예.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6천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로 외국인이 돌아온 게 아니냐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오늘 외국인은 하루 만에 코스피 시장에서 800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3월 들어 원달러 환율이 내내 1,200원 위에서 움직이면서 외국인은 이달 들어 4조 3천억 원을 팔았는데요. 이달 외국인이 순매수한 날은 어제를 포함해서 단 이틀밖에 안 됩니다. 이 외국인 수급 전환이 우리 시장 상승 모멘텀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아쉬운 하루였습니다. 반면 개인들은 오늘도 2천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이달 들여 개인들은 오늘까지 4조 3천억 원을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러시아 디폴트는 면했지만 우리 우크라이나와의 평화 협상이 좀 지지부진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부 외국인들의 이탈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오늘장 특징주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늘 장에서는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예. 현대차그룹 사내 벤처이면서 자동차 소모품을 하는 오토에는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날보다 4,350원 오른 18,85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인 K카는 4%, 롯데렌탈도 8% 상승 마감했고요. 일부 중고차 경매업을 하고 있는 현대차 계열사 현대글로비스도 6%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주는 오늘 상장한 유일 로보틱스입니다. 오늘 로봇 훈풍의 따상에 성공을 했는데요. 예.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을 확대한다는 소식에 수혜를 받으면서 오늘 26,0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또 어제 이어서 다른 로봇주들도 오늘까지 잘 나갔는데요. 휴림로봇과 로보로보, 유진로봇 등이 오늘 모두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요즘 청약시장에서 훈풍이 불었다는 얘기 거의 못 들어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증시 변동성이 좀 확대되면서 상장을 철회한 기업도 있고요. 또 공모가를 예상보다 낮게 받은 기업도 있었는데요. 예. 하지만 이렇게 한파가 몰아치는 가운데서도 역대급 수익률을 기록한 공모주들도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박혜린 기자가 자세하게 분석해드립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유일 로보틱스. 공모가 10,000원에 시작해 시초가 2만 원 기록하더니 상한가로 직행한 이른바 따상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또 다른 주인공인 오토엔. 상장한 지 2달도 채 되지 않은 새내기주인데 벌써 공모가와 비교하면 현재 주가 256%가량 높습니다. 혁세장에도 IPO 불패 신화가 꺼지지 않은 걸까? 아닙니다. 올해 새내기 중 절반 이상은 현재 주가가 공모가를 이렇게 밑돌고 있고 현대 엔지니어링과 대명에너지, 보르노이 등 약세장이 계속되자 이 증시 상장 문턱에서 발을 돌린 기업도 이렇게 적지 않습니다. 이들의 운명을 가른 건 성장성과 기술력. 전문가들은 IPO 시장의 가장 큰 힘이 유동성인 만큼 유동성이 줄어드는 가운데 이 분산된 자금이 기술력을 필두로 옥석 가리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즉 기업의 성장성이 투자의 성패를 가르고 이 성장성을 명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기관 수요 예측과 일반 청약 과정에서 시장의 관심 여부는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IPO 혹한기 속에 이달 증시 입성을 앞두고 있는 곳은 모두 3곳으로 공구음원과 세아 메카닉스, 코람코 더원 리츠로 총 3곳입니다. 이들의 일반 투자자 청약 경쟁률은 각각 7.54대 1과 2,476대 1,
451대 1로 이 평가가 극명하게 갈린 만큼 상장 후 주가도 엇갈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시장의 변동성이 큰 만큼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IPO 시장에서도 하반기를 준비하는 것이 조금은 더 현명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증시 안정화를 기대해 볼 수 있고 이 마켓컬리와 소카, 카카오 모빌리티 등 조단위 대형급 기업들이 하반기를 목표로 증시 입성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박혜린 기자 수고했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주 주목할 일정들 알아볼까요? 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통화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4주차에 접어들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의 향방을 가를 결정적인 해결책이 제시되는지 좀 지켜봐야 하고요. 또 20일에는 우리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됩니다. 지난 2월에는 역대 2월 중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좋은 수치가 나왔는데 우리 기업 실적과 관련된 만큼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23일에는 인플레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한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도 발표됩니다. 네, 증시 프리즘 지수희 기자였습니다.